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스피가 약 20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764로 마감했는데요. 자, 저는 이 하락을 이용해서 그동안 못 담았던 주도주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외국인, 개인, 기관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3,898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자 545억 순매도했고요. 선물도 6,594억 순매도했습니다. 주식 선물은 726억 순매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을 보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엔비디아가 이틀 동안에 큰 음봉을 그리면서 약 마이너스 3%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약간 이 5일선을 밑으로 하향했는데요. 지금까지 5일선 쭉 타고 오르다가 좀 하향을 해서 우리 시장에 오늘 좀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은 자,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그동안 담지 못했던 우량주 그리고 주도주 섹터를 담을 기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섹터 종목별로 보면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600원 정도 올랐고요. 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본 AI 반도체 섹터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가 2.72% 빠졌고요. 또 SK 하이닉스가 4.70% 빠졌습니다. SKC도 5.25% 빠졌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차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삼성전자 차트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눌림목 매수해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서 오늘 또 600원 올랐는데 오늘 지수에 비해서 삼성전자 강하게 버텼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또 약 200만 주가량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박스권에 들어오면 제가 절대적으로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빠짐으로써 SK 하이닉스 차트가 지금 5일선 똑같이 엔비디아처럼 5일선 밑으로 내렸는데요. 저는 이 부분 더 한번 내일 좀 더 하락한다면은 자,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저는 다시 조정 보이고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외국인이 오늘 좀 팔았는데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요. MAC 차트도 상승 모양을 그리고 있고요. 자, 다시 150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0분봉을 보면은 자, 21선을 깨고 내렸는데요. 저는 61선 정도, 120분봉으로 61선 정도 약간 깨는 정도라든가 이 정도, 또 이 정도 약간 깨는 정도, 여기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자, 120분봉으로는 내일 또 하락을 한다면은 자, 61선에 닿으면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일봉으로는 자, 21선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한다든가 조정을 보이게 되면은 하락 조정을 보여서 크게 하락하면 매수 기회고요. 그렇지 않고 보합 정도 쓴다든가 하면은 관망입니다. 또 매수 기회는 왔으나 아직 매수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금 더 조정을 보인다든가 21선 관계 정도 와야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는 한미 반도체 차트인데요. 한미 반도체 좀처럼 눌림목을 주지 않았습니다. 눌림목 줄 때마다 강하게 매수했고요. 자, 이번 기회에 또 눌림목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좀 조정을 더 보인다면 21선 가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매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미 반도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120분봉으로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이거 일봉 차트고요. 자, 120분봉을 봤을 때는 자, 60분봉, 61선이 달고 조금 깨지는 부분, 이렇게 61선이 깨지는 부분은 분명히 매수 기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조정을 보인다면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에 한번 매수 기회가 올 걸로 보입니다. 한번
구독자 여러분, 이 차트는 SKC 차트입니다. SKC 20만원 찍고 22만원, 21만원 찍고 지금 하락을 해서 16만 7천원인데요. 자, SKC도 21선이 가까이 왔을 때 매수 기회다. 아직은 조금 더 조정을 보여야 된다. 눌림목이 오려면은 이런 부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21선을 깨고 내려가든가 아니면은 자, 120분봉으로 봤을 때요. 120분 봤을 때 지금 120분 봤을 때는 매수할 기회가 왔기는 왔는데요. 일부 매수해도 되는데요. 120분봉을 약간 60분봉을 약간 더 하회했을 때 내일 일봉으로 보면은 아직은 좀 더 조정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조정을 보인다면 이번 주 중에 매수 기회가 한번 온다. 이렇게 봅니다. 매수 기회. 그래서 그동안 편입을 못했던 분들은 편입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섹터는 자동차 섹터인데요. 제가 자동차 섹터 굉장히 좋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상품 수출 관련 기업들 지금 환율이 1,400원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수출 기업에는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자, 자동차 관련 섹터에서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버 오늘 다 좋았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들. 자, 제가 글로비스하고 오토웨버는 기업밸류 관계다. 기업밸류. 자,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올려서 처분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상속받을 때 상속소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문구 회장이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를 많이 갖고 있고 정의선 회장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면은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많은 글로비스, 오토웨버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기아도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주 오늘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하락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간단히 기아 몇 개 종목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기아인데요. 자, 기아 정고점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해서 머무르고 있고 지금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보유하고요. 신규 매수는 눌림목을 주었을 때 가능합니다. 눌림목을 아직 자동차는 너무 세기 때문에 눌림목이 안 오고 있습니다. 만에 조정을 강하게 보인다면 매수 기회다. 주도주 모처럼 매수 기회, 담을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이 차트는 현대 오토웨버인데요. 저는 여기서 1차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1차. 자, 자기 투자분의 1% 이내라고 했습니다. 1% 이내. 1% 이내는 매수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이 차트는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눌림목을 주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주에서 기아,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셉니다. 자, 눌림목을 줘도 적게도 추세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살 기회를 점처럼 안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현대차, 기아는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점처럼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 기아 눌림목을 조금만 준다면 무조건 매수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타 종목들, 테마주들 추세가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부분 한번 쭉 올렸다가 다시 쫙 빼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눌림목에서 살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살아있는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기아차 이런 종목들, 기아,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타고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점처럼 편입할 기회를 안 주는데 자, 편입할 기회를 준다면은 무조건 매입해라. 이때 매수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자 SD바이오메틱 오늘 6.5% 올랐고요. 앞타바이오 4.40% 올랐고 에이프릴 바이오 3.3% 올랐는데요. 오스코텍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추세가 2.31% 올랐고요. 또 알테오젠은 지속적으로 제가 봐야 된다 했습니다.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 편입해야 된다. 알테오젠. 그렇지만 조정을 안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자, 오스코텍,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조정이면 무조건 매수해라 했는데요. 지금 조정을 안 주고 있고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 또 지금 앞으로 셀트리온을 봐야 된다, 여러분. 셀트리온 다 차트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눌림목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유한양행 좋다, 이렇게 보고요. SK 바이오팜 지금 눌림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쭉. 그리고 자, 제약바이오도 순환매가 되면서 오르는 종목만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래서 자, 살아있는 주도주, 각 섹터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만 기회가 오면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오스코텍 차트입니다. 오스코텍 여기서 눌림목을 주고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눌림목 한번 줬습니다. 저번에 눌림목 주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요. 오스코텍 지속적으로 눌림목 기회가 오면 무조건 매수해서 편입해라,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트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제가 여기서 매수 추천했고요. 다시 여기서 눌림목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점처럼 눌림목을 안 주고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약간 조정을 보이고 바로 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가지고 계신 보유자 영역이다, 아직도.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지속적으로 보유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수 기회는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조정을 보이고 오늘같이 또 이번 주 중에 좀 이렇게 좀 하락을 해주기를 바랬는데요. 그걸 기회를 안 주네요. 다시 올라가 버리네요. 그래서 알테오젠 보유자 영역이다, 가지고 계신 분도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조정을 보일 때는 무조건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서 셀트리온 장기간 행보했습니다. 박스권 행보, 이렇게 박스권 행보고요. 지금도 박스권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셀트리온 여기서 편입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이 선에서는 편입해야 된다. 17만 9천 원 선 편입해서 장기간 하락했는데요. 자, 지분의 1%만 편입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트는 SK 바이오팜인데요. SK 바이오팜 별도로 분석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여기서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여기는 매수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는 니가캠 바이오인데요. 니가캠 바이오 박스권을 좀 벗어나 있는데요. 자, 박스권 안으로 회귀했을 때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는 3천당 제약입니다. 3천당 제약 오늘 큰 폭으로 좀 음봉을 그렸는데요. 8.71% 음봉을 했는데 저는 크게 문제 없다, 지금 많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조정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 21선 가까이 오면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조정을 이번 주 중에 조정을 보여서 21선으로 닿았을 때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이 차트는 이 섹터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 섹터 굉장히 좋다겠습니다. 수출 잘 되고 실적 호전 좋은데요. 자, 오늘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화장품주, 자, 편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번 차트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콜마 BNH 좋았고요. 또 크게 하락한 게 지금 실리콘2, 그동안 많이 올랐던 실리콘2 한국 화장품 제조가 좀 하락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차트별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실리콘2인데요. 이 차트는, 자, 그동안 크게 오른 종목들은 또 크게 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매수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는 추격 아직도 3.6% 빠졌지만 오른 거에 비하면은 조정이 아닙니다. 눌림목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라, 눌림목이 올 때까지. 그래서 눌림목이 오면 매수 하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요. 자,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해서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아직 눌림목 매수 기회는 아닙니다. 이건 21선 달아야 됩니다. 21선 달 때까지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보유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매수 기회는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매수 기회를 매수 차트상으로 매수 눌림목 온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그리고 또 전력 설비주를 보겠습니다. 전력 설비주 오늘 좀 조정을 좀 보인 종목도 있었고 순환매가 일어났는데요. 재룡사업은 산업은 여전히 오늘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주도 눌림목이 온 종목을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중에서 대한전선 오늘 3.45% 하락했는데요. 자, 이번 주 여기서는 눌림목이다. 매수 기회다. 눌림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트는 LS 차트인데요. LS 차트 여기서 지금 현 가격대 4.5% 하락했는데요. 14만 2천 원 선. 여기는 눌림목이다. 매수 기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여기 섹터는 이번 섹터는 노보 섹터입니다. 노보 섹터. 섹터에서는 저는 두산 로보틱스 한번 차트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눌림목 매수 찬스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차트는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두산 로보틱스 이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리는 눌림목 매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 자리에서는 눌림목 매수고, 자, 외국인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순매수하고 있고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여러분, 유리기판 관련주 제가 꾸준히 자 SKC가 대장주라고 했습니다. 유리기판 대장주 SKC,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이노텍을 보라겠는데요. 자, 유리기판 관련주에서도 순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LG 이노텍이 좀 오르고 있고요. 오늘은 또 SKC가 좀 빠졌는데요. 자, 한번 차트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매수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매수 추천해서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21선, 이 21선을 달면은 매수다. 무조건 21선 달면 매수다. 그리고 자, 내일이라도 자 하락을 않더라도 조정을 좀 이렇게 옆으로 조정을 좀 보이게 되면 21선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가 특성상 옆으로 조정을 옆으로 기어도 21선을 이렇게 올라오게 됐고 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1선이 계속 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락을 해도 올라오고 조정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21선 계속 위로 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옆으로 조정을 해도 21선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매수다. 지금은 이격이 좀 벌어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간 조정을 하게 되면 21선은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날짜가 지나면은 올라와서 결과적 주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나게는 점에서 매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자, 이 차트는, 이 섹터는 2차전지 섹터인데요. 2차전지 섹터 중에서 대주전자재료, 이것은 실리콘 응급제 개발해서 SKC처럼 이렇게 실제 개발을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굉장히 좋고요. 자, 2차전지 중에서 저는 삼성 SDI를 보라겠는데요. 삼성 SDI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오늘 화성에 화재가 나서 자, 전지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화재 진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전기차 화재가 나면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화재 진압이 어려운데 상당히 그게 앞으로 향후 이슈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독자 여러분, 전기차가 아파트 지하에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전기차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은 화재 진압이 좀처럼 안 된다는데 폭발성 위험이 있고 그 많은 전기차가 지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전기차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가면 갈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는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자, SKC처럼 자, 실리콘 응급제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도 제가 봤을 때는 21선 가까이 오면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주전자재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외국인도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섹터는 은행주 섹터인데요. 은행주 섹터는 차트 분석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KB금융 신고가 고가권에서 있습니다. 전부 고가권에 있고요. 기업밸류업으로 가장 선호적인 종목들입니다. 은행주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했었고요. 지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섹터는 기업밸류업 섹터인데요. 기업밸류업 섹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전고가 도달하고 있고요. 자, 현대차, 기아차 신고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밸류업 중에서 지금 삼성물산이 좀 저조한데요. 삼성물산은 차트로 한번 분석해 드리고요. 기업밸류업 지속적으로 호재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기업별 중에서 삼성물산 차트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눌림목 제가 매수 기회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 기회하겠고, 자, 오늘 좀 강보합했는데요. 자, 삼성물산 여기서는 눌림목 기회다. 눌림목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외국인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코스피가 좀 하락해서 주도주를 매수 기회로 좀 삼았는데요. 강한 주도주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강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그리고 뭐 알테오젠, KB금융, 기아차, 기아 현대차, 주도주 중에서도 강한 주도주들은 좀처럼 이렇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또 조정을 좀 보여서 21선에 이렇게 닿았을 때 이때는 매수 기회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또 테마주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재료가 없는 테마주들은 금방 올랐다가 금방 빠집니다. 또 금방 반짝 2, 3일 올랐다 빠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눌림목에 매수하지 않으면은 손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료, 그 다음에 강력한 상승 모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만 이번 주 중에 조정을 준다면은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주도주를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